노사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과거 노조의 입지가 취약했던 시절에 노조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사용자 측에 극히 불리하게 규정된 제도들을 주요 선진국과 유사한 수준으로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이제 노조가 사용자보다 더욱 강해진 시점에서 균형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제 노사관계도 그런 변화 물결에 같이 동참을 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좀 부합하게 법 개정도 하고 또 조건도 좀 바꾸고 힘의 균형도 만들고 그래야 미래 세대들에게 새로운 미래의 어떤 청사지를 그려드릴 수가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이런 그 노조법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 조치 그리고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이런 노력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기울이면서 변화를 계속해서 만들어가야 우리가 미래 세대에게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비종사조합원의 사업장 내 조합활동 제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뭐 잘 알다시피 해고자 이런 분들이 이제 노동조합에 가입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니까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즉 종사 근로자가 아닌 노조조합원은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장 내 조합 활동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 건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과연 종사 근로자는 도대체 뭐냐? 라는 개념 내지 해석 논상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 벌써 노동법 학계 내에서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습니다. 한 견해는 뭐냐면 연고를 가지고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종사근로자의 범죄에 포함시켜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원하청 관계에 있는 하청 근로자 같이 근로계약 관계는 없지만 해당 노사관계에서 이해관계의 공동성을 가지고 그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자는 다 들어와야 된다. 그게 이른바 종사근로자다라고 해서 넓은 개념으로 도입된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건 아니다. 뭐냐면 입법자의 의도는 종사하는 근로자는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업된 종업원지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이렇게 여러 단계를 거쳐져 있는 간접적인 관계에 있는 자들, 저는 간접고용이라는 말은 안 씁니다. 간접고용이라는 말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냥 간접적인 관계에 있는 자들까지도 종사하는 근로자를 한다면 이것은 매우 과도한 확대 해석이라고 하는 반론이 있습니다. 이번 노조법 개정은 그간 오랜 동안 ILO로부터 여러 차례 권고를 받은 바 있는 노동기본법 관련 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한 것이고 글로벌 시장에서 통상 마찰을 피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LO의 권고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도 반드시 이 시점에서 시급하게 아까 여러 가지 이제 발표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법 개정한 게 고려할 사항이 대단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졸속하게 노사관계에 중대한 충격을 줄 수 있는 법 개정을 시행해야 했는지는 의문입니다. 기업별 노조라고 하는 아주 특이한 형태의 단결권 행사에 하나의 태양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도 부정할 수 없다. 대한민국은 이런 사정하에서 이런 그 기업별 노조에게 있어서의 그러한 기본권은 어떻게 또 보장돼야 될 것인가. 아무리 보편화가 흐른다고 해서 대한민국에 그대로 그걸 씌울 수가 있겠는가.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고민하다 보니 입법이 매우 이렇게 굴절되는 형태의 입법이 만들어져 있다. 이거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이 되고 오히려 더 가속화되는 문제가 이중노동시장 구조입니다. 임금소득의 양극화가 생기고 복리후생제의 양극화가 생기고 노동조합이 아주 안정적으로 있는 그런 부분과 그렇지 않은 이제 중소기업 부분이 명확하게 대비가 되고 있는데 과연 이 개정노조법에서 어떤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느냐 이걸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 노사한테 안정을 가져올 수 있을까? 아까 김희정 교수님 발표를 보면 혼란이 굉장히 많이 이제 예상이 되는 거죠. 내부의 노동조합하고 외부의 세력하고 결탁이 돼가지고 외부 세력을 과감히 예를 들어서 우리 노동조합에 가입했을 때 이 노사관계는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실제는 굉장히 큰 우려스럽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는 노동조합이 없어.
그런데 내부 직원하고 몇 사람이 이제 우리나라는 특히 노동조합 설립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까? 뭐 설립 신고서 내면 뭐 특별히 하자가 없는 이상 거의 설립이 가능하니까 내부에 몇몇 노동조합이 없는 회사가 내부에 몇몇 사람을 설득해가지고 외부 활동가들이 노동조합 설립을 해가지고 외부 활동가들이 대거 들어가지고 이 회사를 정말 부정적으로 속된 말로 흔들기 시작한다면은 과연 이 회사가 경영을 할 수 있을까? 근데 사실 우리가 깨어나고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지 그래도 우리나라가 잘 나갈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볼 때는 이 청년들이 지금 일자리 없어가지고 저 외침은 정말 어떻게 보면 교수로서 항상 책임을 느끼고 사실 지금 우리가 노사관계가 서로 이렇게 신뢰가 있다란다면 이런 문제 걱정 안 해도 될 문제인데 어떻게 보면 지금 그렇게 뭐 자본은 타도의 대상이고 정부는 투쟁의 대상이는 이런 어떻게 보면 노동관을 가지고는 어떠한 노동법도 사실은 감당하기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